자, 이제 비진입 표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진입 표시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방금 앞에서 그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지인이 있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지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지인이라는 것은 내심적 효과의사, 그 다음에 효과의사, 의사, 표의자의 뭐다? 생각, 이것을 지인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뭐냐면, 즉 갑이라는 표의자가요 을한테 증여를 하죠. 그 증여를 할 의사를 가지고 증여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걸 지인이 있느니라 이런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공짜로 주고 싶어서 너 가져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대로 그랬다? 그러면 아들이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든 모르든 따질 필요가 없죠.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선이냐 악이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언제 따지는 것이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따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면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흐르기는데 상대방이 그 불일치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겠죠? 그러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지인이 있느니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일치할 때는 상대방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따지지 않는 것이에요. 따지지 않고 무조건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한테 등기하죠? 이것을 표시라고 그래. 이걸 등기를 표시라고 하죠. 표시대로 유효해. 그래서 을이 언제나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요 무엇을 한 가지 알아야 되냐면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해서 알아야 돼. 이런 봐봐. 여러분 군대 가면 엄폐하고 은폐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은폐는 뭐냐면 이런 거 보면 우리 가끔 연예인들이 가가지고 군대 체험하죠. 할 때 얼굴에다 막 뭐를 바르고 해가지고 하는 그걸 은폐한다고 그래. 자기 스스로를 숨기는 거죠. 엄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만약에 바위라든가 뭐 동굴이라든가 나무 큰 거에서 그 뒤에 숨는 거죠. 먼 뒤에 숨는 거. 그럼 저쪽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걸 엄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소유자면 그 다음 사람은요 선이고 악이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면 이렇게요. 이렇게 지금 봐봐. 이 칠판의 벽처럼 벽이 이렇게 딱 쳐져 있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 벽 다음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이게 바로 뭐냐? 소유자면 딱 벽이 딱 쳐져.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엄폐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요 벽 뒤에 숨어 있는 거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선이고 악이고 선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런 것이 어떤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소유자가 돼. 그럼 이 사람이 또 소유자죠. 그럼 또 그 다음 사람도 또 뭐를 불문하고 또 선악 불문하고 또 무슨 법칙? 또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또 그 사람도 여전히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 진짜 소유자가 병인데 병이 자기 것을 팔았는데 그 다음 사람이 선이 가지고 하는 걸 따질 필요가 뭐가 있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엄폐물. 앞으로 자주 나와. 자식,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뭘 불문하고? 선이 악의를 따지 안 따져? 안 따지고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지인이 우리 방금 봐봐. 이게 이제 지인이 있는 무조건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지인이 있는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지. 지인이 있는이라고 지인이 있다? 그러면 의사표시가 일치하니까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대방은 선이 악의를 따지 안 따져? 안 따지고 악의를 불문하고 무조건 뭐를 한다? 소유권을 치게. 그럼 그 다음 사람도 무조건 뭘 치게? 소유권.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엄폐물의 법칙. 딱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진이가 뭐죠? 진이라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진이가 무엇인지 알려면 법에서 말할 때 진이라는 것은 의사,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여러분요 그 영화를 자주 봐야 돼요. 그것도 무슨 영화냐? 재판 영화, 법정 영화 있죠? 그 법정 영화를 좀 자주 봐야 돼요. 그러면 진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지금 여기에 피고가 앉아있어. 피고가. 그런데 이 사람은 갑인데요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인 범인은 A가 따로 있단 말이죠. 근데 A가 죽이지 않았는데 얘가 이제 수사가 잘못돼가지고 살인자로 이게 몰려왔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가 물어보죠. 검사가 당신이 살해했습니까? 당연히 안 했다고 하죠. 그런데 왜 당신은 당신 친구 을하고 자꾸 다툼이 있어서 친구들한테 반드시 죽인다고 얘기했느냐? 그리고 어제 낫은 왜 샀느냐? 그러고 보니까 여행용 가방을 샀더니 그 가방은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샀는데 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버렸다. 누가 줘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사람은 진짜로 버렸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 검사가 어떻게 얘기하냐? 검사가 이제 내가 방금 얘기했죠? 이 얘기를 뭐라고 하냐? 이제 갑이요, 을을 죽이지 않았는데 을이 죽였다고 지금 왔죠?
그럼 검사한테 물어보죠. 당신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혹시 당신은 수차례 을하고 싸우면서 내가 반드시 을을 죽인다, 그래서 내가 낫이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천물점에서 낫 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이 사람 뭐라고 그래? 우리 갑이 뭐라고 그래? 아, 그런 적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화가 나니까 그냥 그런 거지, 진짜 죽이는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뒤에를 말을 하려고 그래. 알겠죠? 뒤를 말하고 싶어. 끝까지 그렇게. 알겠죠? 그런데 뭐란다? 검사가 물어보죠. 나를 산 적이 있습니까? 예,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럼 딱 하면 검사는 어떡한다? 거기서 딱 끊어버려. 여기까지만 신문한다. 딱 들어가 버려, 검사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신문한다고 했으니까 판사가 보기에는요, 아, 저놈 죽일 놈이네, 저놈 저희가 죽이려고 낯쌌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죠. 그러니까 죽이질 않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온다? 살인죄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의 처한 내리 돼 있거든요. 형법 제250조 제1항에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의 처한 내리 돼 있다고.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살해하면은 7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의 처한 내리 딱 돼 있어.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갑자기요, 죽이질 않는데 살인자가 돼가지고 형장이 있을로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에서 말하는 진이, 나는 정말로 안 죽였는데, 이게 진이가 아니고, 알겠죠? 이 지금 표의자가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무슨 잘못이 있다, 그럼 변호사 사려면 어디서 사야 되냐? 경찰서 입건됐을 때부터 사야 돼요, 변호사를. 그래야지 변호사가 진짜 범죄를 저지르고 잘 짜가지고 형량을 낮추거나 어려운 말에 이 말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코치를 해주죠. 알겠죠? 그러다가 내가 정말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재판 다 끝나고 나가지고 2심이나 3심에서 만약에 변호사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떠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뭐다? 표의자의 생각이다. 표의자의 생각. 알겠죠? 그럼 표의자의 생각이 뭐냐? 봐봐.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정말 잘 나와. 우리가 진이 그러면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진이가 아니라고요.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뭐를 하냐? 봐봐.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봐봐.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강박을 당하기는 당하는데 증여를 하기로 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전두환 정권에서요. 전두환 정권이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신군부죠?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각 기업체에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정당을 창당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와가지고요, 총 여기다 그 권총 차고 와가지고요, 돈 내려가는데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돈 안 내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지금 얘기해 봐봐. 내가 그때 강박을 당했는데, 이거라도 내고 내가 뭘 해야 된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여기 이렇게 하는 것이 신군부 사건에서 이것만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판단했다는 말이 뭐죠? 뭐를 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단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진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증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라도 주고 내가 사업을 해야지. 증여를 하고 마음을 먹고요, 주기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진이라는 것은 나는 정말로 줄 마음은 없었는데, 그게 진이가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라도 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진이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하기로 하고 이것을 진이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 말을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증여를 하기로 하고 판단하고, 이 말이죠. 이걸 진이 있느니죠. 그럼 진이 있느니라 말은 무슨 말인가?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 이것은 진이 있느니라, 이렇게 안 나온다고. 자, 지금부터 이러면요, 내가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는데 배탈이 났어. 병원 의사한테 물어보죠. 배가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병원 의사가 네, 가시면 약 줍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뭐라고, 간호사한테 뭐라 쫙 끄서 주죠. 뭐라 썼어. 그거 뭐예요? 설사거든요. 그게 설사인데, 설사를 어떻게 돼요? 뭐라고 써버리잖아요. 우리는 그거 못 보죠. 근데 가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사가 뭐라고 그래, 우리한테. 이거 무슨 약이에요, 그러면? 설사약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의사 그 새끼가 나한테 알려줬으면 내가 알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사는 찌 꺼버리죠. 이거 뭐예요? 이게 설사라는 말이에요, 의사가. 알겠죠? 그런데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지금까지 이 법만 공부해가지고 먹고 산 사람들인데 일반 국민들이 내가 말한 것을 쉽게 알아들으면은 대법관이나 뭐 변호사나 판사나 나나 뭐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돌려. 자, 봐. 자, 내심의 효과의사가 무슨 말이죠? 내심의 효과의사가 무슨 말이죠? 진이죠. 진이가 결여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진이가 결여됐다는 걸 비진이라고 그래. 알죠? 그럼 봐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뭐라 한다? 비진이라고 그래.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는 뭐라고 그래? 진이 있는이라고 그래. 그래, 이거 뭐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 만약에 누군가요? 아, 그건 어떻게 된 거? 당신의 생각은 어떤 거요? 아, 내 생각은요, 나는 이게 진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 제 생각이요? 제 생각은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좀 미친놈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판사들은 말을 그냥 진이 있는을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지금부터 이걸 설명을 해.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법을 해석하거나 법을 공부할 때는 이런 유형의 말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응을 해야 돼. 한번 볼까요? 가서 남편이 그러죠. 오늘 왜 기분이 안 좋아? 아니, 기분 좋은데? 진짜야? 내심의 효과서 그렇게 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볼 수 없다니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봐. 그러면 한다? 안 되겠다. 병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할 거야. 알겠죠? 자, 보면 내심의 효과 의사를 다른 말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진이가 결여됐다는 것은 비진이죠. 봐봐. 이것도 비진이고 이것도 비진이잖아요. 그럼 변호사 뭐죠? 대법관도 웃기잖아요.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다? 비진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진이 있는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만 쓰면 되잖아.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니까 뭐요? 진이 있는이잖아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진이 있는이잖아요. 이렇게 쓰면 될 걸. 여기다 앞에다가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냥 우리도 그냥 그렇게 적응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세 가지 형태로 시험에 나온다. 어떻게 나오나? 첫 번째, 이게 원문이야. 판례 원문.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걸 뭐라 한다? 진이 있느냐 이 말이죠. 두 번째로 뭐냐?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됐단 말은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죠? 진이 있는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뭐다? 진이 있는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이 돼.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도 세 가지로 문제가 나와. 그래서 박스를 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대출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있어. 내 친구가요 신용불량이야. 자기가 대출 받을 수 없대. 그래서 내 이름으로 좀 대출을 받아달래.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형이 동생한테, 동생이 형한테. 그러면 내가요 마치 내가 돈을 빌린 것처럼 은행을 갔단 말이죠. 실제로 누구를 위해서 돈을 빌리는데 친구. 근데 은행은 그걸 알아 몰라. 보통은 모르죠. 그래서 내가 친구가 반드시 갚아준대. 그런데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았어. 그럼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친구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책임져. 봐봐. 대출을 명의를 빌려준 것은 친구가 돈을 갚아주면 되는데 돈을 갚아주지 않으면 내가 채무 부담의 의사가 뭐죠? 의사가 진이죠. 진이가 없는 것은 뭐죠? 비진이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다.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다? 진이 있는이다. 그래서 내가 대출을 명의를 빌려줘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죠? 그럼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법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 여기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한다. 있는 것으로. 채무 부담의 의사죠. 의사가 뭐죠? 진이죠. 진이가 있으니까 진이 있는이죠. 진이 있는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비진이가 되면 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다. 그럼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다? 진이 있는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말장난에 속으면 절대로 안 돼. 아시겠죠? 이 말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스스로. 자의로가 뭐죠? 자의로. 스스로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냈으니까 뭐죠? 지인인. 봐봐. 여기도 봐봐. 그냥 지인이라면 얼마나 좋아. 뭐라고 써놨어?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비진이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지인이 있는.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학교 있죠. 학교. 사립학교는요. 원래 학교는 국립이든 사립이든 학교 이름으로 대출 못 받아요. 대출을 받으려면 교육부 장관의 허가가 있었는데 안 해줘요. 왜? 학교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학교가 돈을 못 갚아. 그럼 학교가 경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 공부 어디서 해요? 그래 안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사립학교는 교직원들 있죠.
그 교직원들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요. 만약에 교직원 너 이름으로 1억 받아, 너 이름으로 1억 받아 이렇게 했는데 안 한다 하죠. 그 다음날 책상이 어디 앞에 있어요? 화장실 변기 앞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사립학교가 교직원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다 이 말이지. 교직원 이름으로. 알겠죠? 교직원은 의사죠. 그런데 교직원들 어떻게 생각하죠? 학교가 당연히 갚아줄 걸로 생각을 하죠. 이번에 여러분요, 원주에 있는 영서대학교인가 하는데, 군산대학교, 그 뭐 서해대학교, 이런 몇 개 학교가 이번에요, 작년에요, 문을 닫았단 말이죠.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근데 그런 학교들을 어떻게 살려보려고 다 교직원들 이름으로 다 대출을 받은 거예요. 선생님들 이름으로. 그럼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학교가 돈을 못 갚았죠. 그럼 누가 돈을 갚아야 돼요? 그 선생님들이 돈을 갚아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직원의 이름으로 대출받았죠? 그 교직원은요, 내가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한다. 내가 주채무자로서 내가 채무를 받아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것을 지인이 있느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뭐죠? 비지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뭐다? 지인이 있느니라. 항상 이 말에 익숙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제3자가요 똑같아요. 우리 아까 앞에서 명의대하고 똑같아요. 명의대요.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친구를 위해서 돈을 빌렸다 이 말이지. 그럼 어떡한다? 지인이가 뭐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말한다. 비지인이죠? 불일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불일치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뭐다? 지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다? 지인이 있느니라 이 말이죠. 그것을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지인이 있는 데서 지인은 어떤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판단하여 이 말을 뭐다? 표의자의 생각. 이것을 말한다? 지인이 있느니라. 그런데 지인이 있느니라고 바로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대충은 명의를 빌려줬다.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채무 부담의 의사 진이죠. 없는 것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진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해됐죠? 이 말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진이 있느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 표의자가 여러분 여기 1 동그라미 1 표의자가 여기 2라고 써. 2라고 동그라미 이렇게 써.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하고 봐봐요. 뭐라고요? 지인이가 뭐죠? 지인이가 뭐요? 의사가 아님을 뭐죠? 비죠. 비지님을 알고 해야죠. 그걸 악이라고 그래.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뭐대로 효력이 있다? 원칙적으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뭐대로 효력이 있다? 뭐대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단 말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나 상대방의 표의자의 지인이 아니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악이에요. 알았거나 뭐죠? 거나는 또는요. 또는 둘 중 하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에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가 있으면 그것은 무효가 돼요. 뭐가 무효다? 항상 우리 아까 뭘 가지고 따져?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뭘 가지고 따져? 표시만 가지고 따져.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여기서 유효한단 말은 표시가 유효란 말이고 무효란 말은 표시가 무효다 이 말이에요. 표시가 무효이면 남는 거 뭐밖에 없어? 의사. 그래서 이것을 무슨 주의라고 한다? 의사주의라고 하고 표시가 유효이다.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를 유효로 본다 표시지 무효로 본다 의사주의. 그래서 이것을 표시 의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것을 의사 표시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냥 항상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여러분요, 제 107조 제1항 자, 제 107조 제1항이죠. 여기서 보면 제1항은 동그라미 했을 때는 1항이라고요. 1항. 알겠죠? 1하고 동그라미가 아니고 그냥 1만 돼 있죠. 1호로 1호. 가나다를 가목이라고 읽어. 가목. 그래서 여기 1로 돼 있죠. 1, 이걸 호로 읽어. 가나다. 그럼 목으로 읽어.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이것을 항으로 읽어. 항. 우리가 법조문을 읽을 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107조죠. 107조 1 동그라미 되어 있죠. 107조 제1항이에요. 107조 제2항이에요. 알겠죠? 1점, 2점, 3점 그렇게 돼서 뭐로 읽어요? 호. 가나다 그럼 뭐로 읽어? 목. 그래서 항, 호, 목 이렇게 읽어. 항, 일항, 일호, 가목 이렇게 읽는다고. 자, 두 번째를 봐봐요. 여기서 또 우리가 뭐를 보냐면, 자, 지금 여기 107조 제1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딱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해서 그러나 돼 있네. 그러나 또는 단 이런 말을 하면 이걸 단서라고 그래. 단서. 그러면 단서고 이 앞에는 뭐라 이 앞에는 여기까지 뭐라 한다? 이거까지 본문이라고 그래.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본문.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문제 내가 만든 게 여러분요 봐. 법정을 볼 때 제107조 제1항 본문을 읽어보세요. 이러죠. 이런 법정을 보고 읽을 때 지인이 아닌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읽어야지. 그러나 읽으면 그건 내가 없는 사람이에요. 알죠? 그러나부터는 뭐라 한다? 그걸 단서라고 그래.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오죠? 단서라고 그래. 내가 만약에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읽어보세요. 단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걸 읽는 거예요. 자, 107조 제2항을 읽어보세요. 107조 제2항 그러면다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 행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누구한테 행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자,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요 상대방의 지인이 아니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뭘 한다? 무효. 뭐를 무효로 한다? 항상 뭐가 무효다? 표시. 뭐가 유효다? 표시. 그러니까 107조, 108조, 109조 107조, 108조, 109조에서는 취소는 뭐를 취소하냐? 표시를 취소해. 뭐가 무효이냐? 표시가 무효. 뭐가 유효이냐? 표시가 무효예요. 그러니까 107조, 108조, 109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다, 일치하지 않을 때다. 일치하지 않다. 알겠죠? 그럴 때는 표시를 중시한다 이 말이에요. 표시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읽었죠 지금? 자,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보니까 다 넘어가죠. 자요, 그러면요 원칙을 봐봐.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아까 의사 표시가 일치할 때는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죠. 그럼 지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상대방 없는 것은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 뭐를 무효로 한다? 항상 표시라고 그랬어. 항상 표시가 유효, 표시가 무효. 자, 그럼 볼까요? 자, 원칙은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그럼 표시대로 되려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먼저 보기 전에 이걸 먼저 볼까요? 이걸 먼저 보죠. 우리 법정으로 나왔었죠? 비진의를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다 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다시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뭐가 무효다? 등기가 뭐다? 표시가 무효. 항상 표시가 무효이다. 근데 시험에 뭐라? 시험에 여기 봐봐. 알았거나를 뭐라? 거나를 또는 그래. 또는 알았거나를 또는이라고 그래. 둘 중 하나야. 악이나 과실이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무효가 돼. 근데 시험에는 뭐라고 나와?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이다.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이다.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이다. 그럼 OX X죠. 알았을 경우 그러면 악이잖아요. 악일 때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었을 경우도 무효라고.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라고.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무효이다. OX, X. 더럽죠. 시험 나오는 거 보면. 알겠죠? 그렇다 이 말이죠. 어쩔 수 없죠. 시험을 내는 사람의 내 입맛에 맞춰야 되죠. 우리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비진이죠. 비진이잖아요. 비진이에 대해서 표시는 비진은 거짓말이죠. 내가 속으로 거짓말했는데 그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무효로볼까? 원래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로 본다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언제가 무효가 된다고? 상대방이요 갑의 의사를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로 본다고 그랬죠. 방금 얘기했어. 여기 이제 봐봐. 그러면요 여기 갑이 비진이었죠. 비진이 거짓말했죠. 표시
표시를 했단 말이죠. 갑이 을한테요. 갑이 누구냐면 갑하고 을하고 친구인데요. 갑이 을한테요. 이 집을 증여를 해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요. 너 이거 너 가질래?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아무것도 몰라. 오, 갑이 저 새끼 정신 차렸나 보네. 나한테 자기가 소중한 것도 주고, 그러니까 땡큐 그랬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을은 갑이라는 사람의 의사를 알았다 몰랐다. 우리가 선의는 뭐라다 몰랐다 이 말이죠. 몰랐다. 알겠죠? 무과실은 뭐냐면 모르는데 뭐가 없다? 잘못이 없다 이 말이. 잘못이 없다.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 그걸 무과실이라고 그래. 알겠죠? 을은요, 갑이 자기한테 이걸 준다고 하니까 고마워 그랬다 이 말이죠. 이러면요, 봐봐. 만약에 이 친구가요, 만약에 아침에 오면서, 학원 오면서 귤을 가져왔어. 5개. 그래서 우리 하나씩 먹으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진짜로 준다고 생각하지, 거짓말로 장난한다고 준다고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걸 얘기해 지금. 이 친구는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해. 줄 마음이 전혀 없어. 자기가 다 먹으려고 그래. 근데 하나씩 준다고 해봤어. 했는데 상대방 그걸 알아 몰라. 모르죠. 귤 정도는 우리가 다 준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정말로 준다고 생각하고 받아서 먹었다 이 말이죠. 그럼 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요, 마음을 알아 몰라. 모르니까.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민법에서요, 선의는 모른다 이 말이죠. 악의는 안다 이 말이죠. 자, 모르는데 잘못이 있느냐? 잘못은 과실이에요.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과실이고 이것을 무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우리가 과실과 무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선의에서 나오는 거야. 선의인데 잘못이 있냐 없냐, 잘못이 있느냐 없냐, 잘못이 있으면 과실, 잘못이 없으면 무과실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는요, 악의는 뭐다?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악의인데 과실이란 말은 절대로 안 나와요. 무슨 내 말 정말 알겠죠? 자, 선의인데 무과실이란 말이고, 선의인데 과실이 있을 수 있고 선의인데 무과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의 무과실. 여기 앞에서는 뭐라 했죠? 여기 앞에서는, 아니 여기 뒤에서는요, 아까 말했죠? 악의인데, 악의가 있거나 둘 중 하나, 악의인데 과실이란 말은 그런 말은 안 나온다고 했죠. 악의와 과실은 안 나죠. 그러니까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거나, 과실이 있다는 말은 선의인데 잘못이 있다 이런 뜻이죠. 지금 이해됐죠? 이 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요, 을이 지금 누구죠? 상대방이죠. 상대방 앞에 등기가 있고 유효이고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지금 이 등기가 유효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죠. 뭐라고 그랬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면 그 다음 사람은 무조건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뭐가 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얘기해. 이걸 비진이 표시의 원칙이에요. 비진이 표시는 원칙대로 뭐대로 효율 있다? 표시대로 효율 있어. 표시대로 유효다 이면에 비진을 거짓말했는데 유효가 돼. 그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내가 거짓말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 그걸 뭐라고 한다? 선의 무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의 무과실이다. 그러면 무조건 비진이, 거짓말도 그냥 준다고 했으면 주는 것으로 유효가 돼버려. 상대방이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무슨 법칙에 의해서? 엄폐물의 법칙에서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뭘 하나 알면 되냐? 그럼 뭐가 그러면 비진이냐? 이것만 하면 알면 돼. 이거 하나만. 뭐가 비진이냐? 자, 그럼 봐봐요. 이 사람이 사립대 조교수예요. 사립대 조교수였는데요. 이 사람이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낸 거예요. 사직서를 낸 거예요. 사립대 조교수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 상대방 누구죠? 상대방이 이사예요. 이사에서는요, 이 사람이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냈는지, 사표를 내고 싶어 냈는지 알아 몰라. 보통은 모르죠. 그래서 상대방 이사회가요, 선이 무과실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뭐죠? 그 사직서죠. 이 사직서는 그냥 사표를 낸 것은 그 자체로 유효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날부로 잘리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걸 뭐란다? 진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진이 있느니라 이렇게. 여러분요, 내가요 무슨 자료를 주려고 해요. 그런데요, 받기 싫으니까 뭐라고 한다? 받기시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료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한다? 받기시니까 그냥 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했죠. 근데 나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 있나 보다 그러죠. 아닌데 있다고 거짓말 친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있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럼 난 안 줘버리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비진이는 원칙적으로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볼까요? 상대방이 갑의 비진이라 알았어. 갑이 나를 지금 놀리고 있다. 이 아파트를 줄 마음이 전혀 없어, 이 갑이. 그런데 나한테요, 비진이 줄 마음이 없는데 준다고 얘기했죠. 그걸 상대방이 알았다 이 말이지. 알았으면요, 표시가 중요해, 의사가 중요해. 이 사람의 의사를 알았잖아요. 이 사람 줄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의 등기, 표시를 준다는 말이죠. 표시는 무효가 되고 을은 건물에 대해서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다시, 비진이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그런데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것만 딱 알면 돼요. 다시, 비진이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상대방 선이 뭐가 실이다. 그런데 만약에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내가 비진이임을 뭘 했거나 알았거나 꼭 이 말이 꼭 나와 법에.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무효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우리나라는 뭐죠? 이 등기가 있죠. 등기가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은 그 다음 사람은 줬다 깨나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노. 자요, 우리 이제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1번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돼 있는데 이 을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을의 등기가 무효면 이 3번 병은요, 원칙적으로 줬다 깨나도 소유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나라는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소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뭐란다?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럼 공신의 원칙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나는 소유권을 나는요, 공적인 장부를 신뢰해서 나는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럼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인정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알겠죠? 할렐루야. 병이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병이 소유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부정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아무리 의뢰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샀다 할지라도 의뢰 등기가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내가 아무리 이것을 유효라고 믿었다 할지라도 나는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소유자가 아니고 당연히 의뢰 등기는 무효니까 을도 소유자가 아니고 결국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부동산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뭐한다?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내가 아무리 그 등기가 유효인 등기라고 믿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원칙이다. 그런데 이것이 원칙인데 중요한 것은 또 여기 있죠. 이게 이제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중요하면 항상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외가 있어야 되는데 공신의 원칙은 예외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 등기가 무효면 무조건 무효인데 특별 규정이라는 게 특별 규정, 예외가 아니고 특별 규정. 특별 규정을 대해서 107조가 비진이에요. 107조에서 110조. 107조에서 110조에서 누구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그래서 특별 규정에 의해서요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특별한 규정에서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자요, 잘 봐야 돼요. 여러분요, 그냥 이 등기가 무효면은 원칙적으로 이 병은 선이고 악이고 떠나서 절대로 소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 법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먼저 여기를 한번 보시면 우리 법에는요, 자, 비지인 표시 제2항이죠.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가 무효일지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법조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비지인 표시로서 지금 여기 둘이가 비지인으로서 무효잖아요. 그런데 무효인데 이것을 넘겨받은 사람은 제3자가 간단 말이죠. 제3자는 이 등기가 비지인으로서 무효인 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지. 선의는 모른다, 악의는 안다. 그럼 민법에서 선의는 착한 사람 그게 아니라고. 민법에서 선의는 멍청한 사람 얘기해. 모른다. 알겠죠? 민법에서 악의는 나쁜 놈이 아니고 똑똑한 분이셔. 알겠죠? 악이란 말은 알고 있다 이 말이고, 즉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악이, 모르고 있다 뭐 선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소유권에 취득할 수 없는데 민법 107조 제2항에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그냥 무효가 아니에요. 비진인으로서 무효인 경우, 비진인으로서 무효인 경우. 그런데 제3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뭐다? 선이다. 선이면 뭘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누구이면? 선이면 뭐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럼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소유자가 됐죠? 내가 소유자면은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무슨 법칙이다? 엄평 법칙.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건 내가 악이면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 사람이 다시 뭐가 돼야 돼요? 선이면 소유자, 악이면 소유자가 아니고. 또 선이면 소유자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악이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다시 뭐가 돼야 돼? 선이면 소유자, 악이면 소유자가 아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평양까지. 알겠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선이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이것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중요한 것은 헷갈리더라도 여러분이 이거 조금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요 이거보다 더 헷갈리고 어려운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냥 무효가 아니고 어떻게 무효이다? 비진인으로서 무효이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 소유자가 아니다. 시험에 꼭 그렇게 나와. 선이라고 안 나와. 뭐라 나온다? 모르고. 그러면 선이. 알고. 그럼 뭐? 악이. 모르고 선이. 알고 악이. 항상 이렇게 나온다고. 됐죠? 자, 모든 것이 끝이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걸 이제 봤죠? 자, 이제 봐봐.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요.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여기가 비진이잖아요. 자, 비진인데 우리 학과는 원칙일 때는 사립대학교 조교사라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여기 누구냐? 그래서 근로자예요. 여러분, 근로자는 사표를 내고 싶어 안 내고 싶어? 근로자가 사표 내고 싶어? 그러면 일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 근로자가 사표를 내려고 한다 안 내려고 한다? 안 내려고 하죠. 비진이죠. 사표를 낼 마음이 전혀 없는데 여기 누구냐? 상대가 누구냐? 회사의 경영방침. 회사가요 어떤 일에 의해서 사용자가 누구죠? 사용자가요 지시를 해. 지시. 뭐라고요? 사표 내라고. 그러니까 근로자는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회사가 내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해. 근로자는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냈죠. 그러니까 뭐라 한다? 비진이죠. 자, 두 번째, 비진은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상대방이 선이 무가 싫으면 표시대로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죠.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지금은 사용자가 상대방이죠. 사용자가 사표로 사직서 내라고 지시했잖아요. 강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근로자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상대방은 알았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사표를 내라겠으니까. 사표를 내라겠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근로자는 사표를 낼 마음이 없었는데 냈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고 한다? 비진이라고 하죠. 그 근로자의 비진이를 상대방인 회사는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표현을 하는 걸 또 봐야 되잖아요. 자, 표현하는 걸 보면 이렇게 돼. 자,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 회사는 상대방인데 회사는 알았다 이 말이지. 사용자가 사표를 내라고 지시했어. 상대방이 지시했다 알았다 이 말이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건 비진이 표시로서 뭐가 된다? 무효이다. 알겠죠? 비진이 표시에 해당해서 무효이다. 비진이 표시에 해당해서 무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됐나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비진이 표시죠. 알겠죠? 여기까지가 비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여러분 끝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말은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서 여러분 제3자가 나오잖아요. 제3자는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되죠. 자, 비진 표시는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이죠. 알겠죠?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여도 제3자가 누구이면 선이면 보호되고 악이면 보호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제3자 봐봐. 이 제4의 3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 3대 원칙. 제3자의 3대 원칙이 뭐냐? 제3자는요 아무 말이 없으면 선의로 추정해요. 아무 말이 없으면 선의로 추정해. 선의로 봐버려요. 그럼 우리가 봐봐요. 만약에 시험에 나올 때 가바고라고 비진이 표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알았다 그러면 무효죠.
그런데 을이 그걸 병에게 빨리 팔았다. 그런데 지금 병이 선이다 악이다는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일단 뭐로 본다는 거예요? 선의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일단 선의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제3자는 지금 뭐라고 해서 선이라고 그래서 선이 무엇이라고 돼 있어? 제3자는 선이라고 돼 있어? 선이 무엇이라고 돼 있어? 선이라고 돼 있죠? 제3자는 선이인데 과실이 있어. 선이인데 무과실이야. 선이인데 과실이 있고 선이인데 무과실이에요. 자, 선이인데 과실이 있고 선이인데 무과실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선인데 과실은 무과실은 이것은 불문해. 알겠죠? 따지잖아. 그래서 선이인데 과실, 무과실을 불문한다 이 말이에요. 따지지 않는다. 됐나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무효라고 하는 거 있어요. 무효가 뭐냐? 이런 무효는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죠. 2월 1일. 무효는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는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효력이 없어. 무효니까요,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면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 알겠죠? 이런 봐봐요. 화장실 변기를 닦는 걸레가 있어. 그 화장실 변기를 닦는 걸레를 가지고요, 잘 삶아가지고 식기 닦는 행주로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누구든지 우리가 있잖아요. 나하고 둘이 계약을 했어. 근데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둘이 계약이 무효가 됐어. 내 잘못으로. 그럼 무효죠. 그럼 나는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서 계약이 무효가 됐죠. 나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무효는 처음부터 계약 체결 당시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다시. 그래서 병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선이라고 그랬지. 선이 무엇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선인데 과실이 있던 선인데 무과실은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제3자는 아무 말 없어. 뭐로 봐버린다? 선의로 봐버린다 이 말이지. 그러면 선이면 누가 소유자가 돼? 자, 봐봐.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누가 소유자예요? 이러면요, 우리가 공부는요, 글을 가지고 민법은 정복을 못해요. 만약에 책만 가지고 정복을 하잖아요. 글 읽어가지고 정복을 하면 150년 걸려. 알겠죠? 그래서 그림을 봐. 그걸 보면 눈이 있어 한번 봐봐. 비진이 표시가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죠. 그러면 알아서 무효가 되는 게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인데 만약에 병이 누가 되면 선의가 되면 누가 소유가 돼? 병이 소유가 되죠. 선의의 병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병이 소유자죠.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봐. 갑은 을하고 관계에서는 자기가 소유자죠. 그런데 이 병이 선의가 되면 누가 소유자가 돼? 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갑은요, 선의의 병한테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악의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갑은 악의의 병한테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말 수 있어? 주장할 수 있죠. 주장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갑은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뭐라고? 자기가 누구라고?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소유자라고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다시, 자기가 소유자라고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3자란 말을 어떻게 이제 보냐면, 자, 107조, 108조, 109조, 110조는 항상 제3자란 말이 나와. 항상. 그러니까 이것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니까 이걸 꼭 보라 이 말이에요. 자, 무효는 누가 주장한다? 처음부터 당연히, 계약 체결 시부터 당연히 누구든지 주장하고 언제가 영원히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는 절대로 유효가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해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그러면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무 말에서 제3자는 뭐로 추정한다? 선의로 추정하죠. 선의로 추정하죠. 알겠죠? 선의로 추정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너는 선의가 아니고, 왜? 아무 말 없으면 제3자는 선의로 보기 때문에요. 너는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그건 누가 주장해야 돼요? 갑이 주장해야 돼요. 갑이. 너는 선이 아니고 악이다. 그래서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장한다? 그것은 모욕을 주장하는 누가? 갑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우선 이해됐나요? 이게 3대 원칙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봐봐요. 이것은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다 똑같아. 여기 지금 있는 것은요, 이건 한 번만 나오는 거지만 107, 108, 109, 110에 그대로 적용이 돼. 그러니까 앞으로도 몇 번 더 나와? 3번 더 나와. 3번 더 나와서 했는데 그래도 몰라. 그 내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내예요. 알겠죠? 그것은 알겠죠? 자, 이제 이것은 중요한데요. 나중에 다시 정리해야 돼. 이건 다 보고 와서 정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적용 범위 봐봐. 여기 뭐라고 나왔어? 107, 108, 109, 110조에 뭐다? 공통이다 이 말이죠. 봐봐 여기 이것도 107 이것도 써봐. 여기다가 107조에서부터 110조 공통이라 써봐. 여기도 공통이다 이렇게. 107에서 110조 공통이라 써봐. 썼어요? 107, 108, 109, 110조 공통이라니까? 근데 여기 봐봐요. 이것도 몇 조다? 107, 108, 109, 110조 공통이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거 하나 하면 나머지 다 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자, 여기는 재산상에만 적용돼. 가족법상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봐봐, 가족법상 만약에 아까 뭐라 했죠? 비진은 뭐대로 흐르게 있다? 표시대로. 근데 둘이 부부예요. 우리 둘이 부부예요. 내가 여기 둘이 싸우다가 너가 못 살겠다. 근데 못 살 마음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화가 나가지고 못 살겠다 했죠? 그럼 표시대로 흐르게 있다 그러면 그날부로 그냥 잘라져. 그다음부터 남남이 돼야지. 그날부로 그냥 그 직시로. 왜? 표시대로 흐르게 있으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어디만 적용된다? 재산. 가족법상이 뭐죠? 혼인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입양이라든가 파양이라든가 이런 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런 데는 뭐가 중요하다? 의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공법이죠. 이런 공법과 사법을 어떻게 구별한다고 그랬죠? 공법은 누구하고? 공법은 누구하고? 국가기관하고 어디하고? 개인 간의 상관관계죠. 사법은 누구하고? 개인과 개인이죠. 개인 대 개인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알겠죠? 그럼 우리가 공법이라는 것은 공무원. 이런 공무원은 사직서를 어디다 내죠? 어디다 제출하고 사직서를? 국가한테 내죠. 국가한테 공무원이. 공무원은 사람이잖아요. 개인이죠. 그래서 사인이라고 사인. 그래서 일개인이니까 사인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공법이란 말이 뭐예요? 공무원은 사직서를 어디다 낸다? 공무원은 국가한테 낸다 이 말이죠. 우리 민법은 무슨 법이다? 공법이다. 사법이다. 민법은 사법이라고.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라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국가한테 사직서를 내는 것은 민법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공무원이요 열받았어. 상사가 자기를 못 살게 굴어. 그러니까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내죠. 그날부로 낚시하러 가야 돼요. 알겠죠? 도시어부 있죠? 이경한테 연락해서 가야 돼. 낚시하러. 왜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비진입 표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아무리 사직서를 낼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소송행위. 소송은 누구하고 하죠? 소송은 법원이죠?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하고 개인 간의 관계죠? 소송이잖아. 소송.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소를 취할 마음이 없는데 소를 취하했어. 소송을 취하했다 이 말이죠. 무조건 뭐대로 있다? 표시대로. 무조건 표시대로 적용되니까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가 돼.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냈다? 그 자리에서 잘리는 거예요. 소송을 취할 마음이 없는데 소송을 취하했다? 그 자리에서 소송은 다시 똑같은 사유로 똑같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취하해버리면. 내가요 돈 갚으라고 빨리 소송을 했죠. 그런데 내가 소를 취하하죠. 똑같은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약. 당연히 계약에는 적용하죠. 계약은 누가 하죠? 개인과 개인이 하죠.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당연히 적용되죠. 알겠죠? 적용이 된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비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비진입 표시가 엄청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엄청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거 아니다. 알겠죠? 왜 별거 아니냐? 우리가 뭐를 먼저 봐야 되냐면 항상 뭐하고 중요하다? 의사하고 표시가 중요하다. 그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무조건 뭐로 간다? 표시로 간다. 그런데 표시로 간단 말은 상대방은 내가 의사 표시가 다르다. 비진이라는 것을 안다, 모른다. 선이 뭐가실. 자, 그럼 여러분요, 한 번에 낸다는 다 안 돼요. 이게 어려운 것이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여기 봐봐. 지인이 있는이죠? 자, 지인이 있는은 일단 이 사람의 의사 표시가 일치하니까 일치한 경우는 상대방의 선이냐 아니냐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무조건 유효다. 그것만. 진이 있는은 선이야기를 따질 필요가 없다. 선이야기를 따진 것은 진이일 때다, 비진이일 때다, 비진이일 때다. 자, 그다음에 비진이다. 자, 비진은요 원칙적으로 뭐다? 유효죠.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은 표시대로죠. 그럼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이다. 그럼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다. 과실이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 그래서 알았거나 그러니까 선이 무과실이면 유효. 선이 무과실은 아무것도 몰랐다 이 말이죠. 비진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은 병은 뭐가 돼야 돼? 3대 원칙.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되고? 추정. 여기 선의는 추정되고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여부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선의인데 과실은 무과실이다.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왜 그러냐?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처음부터 계약 당시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고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됐죠? 적용 범위에서 비진이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사기 강박은 가족법상의 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재산상 법률행위만 적용되고 공법행위,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소송행위를 소를 취하는 공법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언제나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고 계약이나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죠. 재산상 법률행위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얘기하죠. 자, 이제 통정 허위 표시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